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학에 등장하는 물리량들의 종류와 또 이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중 하나가 스칼라량이고요. 그래서 물리량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스칼라하고 벡터, 그래서 스칼라량하고 벡터량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스칼라량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얘죠. 얘고요. 요거는 크기만 가집니다. 크기. 그에 반해 가지고 벡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위치라든지 우리가 배운 거죠.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또는 가속도 이런 것들에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진다. 크기만 가지면은 스칼라량이고요. 그다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그런 양을 벡터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해당되는 위치는 단위가 미터죠. 자, 그래서 이 크기만 서면은 기준점에서 어떤 물체까지 거리가 얼마다 이것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좌표가 주어져야죠. 좌표가. 예를 들어 3차원에서는 3개의 좌표가 주어져야 되고 2차원에서는 2개. 그런 식으로 이 방향에 필요한 그런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량이라 그럽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죠. 크기만 주어지가 안 되죠. 참고로 속도의 크기만을 우리가 속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력은 사실은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시간은 보통 t로 쓰고 속력은 보통 v로 쓰죠. 그리고 대표적인 스칼라량으로 질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mass라 해가지고 m자로 씁니다만은 이거는 방향이 없죠. 단순하게 크기만 있는 그런 양을 스칼라라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위치라든지 속도, 가속도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분이 여러 개 있었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벡터라 그런다. 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스칼라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에 해당되는 스칼라량의 표현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숫자하고 단위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시간 간격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하고 저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냐, 그 시간 간격 그 t, 뭐 보통 간격을 얘기할 때는 델타를 씁니다만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초다 이랬으면은 요 3이라는 숫자하고 초라는 단위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주어진다. m 이꼬르 예를 들어 10kg이다. 그러면은 요 숫자하고 단위가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하고 단위를 이용해서 항상 물리량을 표현한다는 것. 특히 이 수학하고 다른 점이 이 물리를 다룰 때는 이 단위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앞에 우리 공부할 때도 일일이 다 모든 항의 단위를 제가 일일이 다 썼습니다. 자, 그렇듯이 단위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에 반해 가지고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벡터의 표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통상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보통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A라는 벡터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 벡터에 요게 이제 길이에 해당되는 게 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바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칼라량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하고 단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참고로 이 크기 안에 이제 단위가 포함됩니다. 이 크기의 단위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벡터의 표현에 대한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우선에 스칼라량에는 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칼라량의 계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참고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칼라량의
연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자, 이 연산은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량 두 개가 주어졌어요. 물체 1의 질량은 10kg이고 물체 2의 질량은 20kg이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를 합할 수가 있습니다. M1 더하기 M2. 그럼 합하면 또 새로운 양이 되죠. 이거는 물론 이제 총질량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합하면은 10kg하고 20kg 합하니까 요거는 이제 30kg 해가지고 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위하고 숫자를 써야 됩니다. 자, 빼기도 마찬가지죠. 자, 빼기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M2 빼기 M1 하면은 요거는 20에서 10을 빼니까 요건 10kg 되겠죠. 요것도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질량에 해당되는 양이 나오는 거죠. 자, 요 방금 봤습니다만은 더하기하고 빼기 요 연산에서는 요 두 개의 양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요 때는 단위가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M은 10kg이고 T 시간은 3초다. 이때 M 빼기 T가 뭐냐 또는 M 더하기 T가 뭐냐 M 빼기 T 이런 거는 정의가 안 된다 이거예요. 10kg에서 3초를 빼면 뭐가 되느냐 또는 더하면 뭐가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에서는 반드시 단위가 동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수만 다룰 때는 더하기 빼기 다 됩니다만은 이 단위가 뒤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위가 다른 것끼리는 그냥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단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단위와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M1 곱하기는 그 점만 찍어도 됩니다. M2는 10kg하고 20kg이었죠. 곱하기 20kg 하면은 요거는 200kg 제곱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곱하고 제곱을 안에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M1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M2도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M1, M2 곱하면은 킬로그램 제곱이 돼 버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1 곱하기 M2 해가 더하기 M1 이건 정의가 안 되죠. 이거는 정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다르죠. M1, M2는 킬로그램 제곱이 단위고 이거는 킬로그램이 단위죠. 이 단위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의가 안 된다 하는 거. 하지만 곱하기 나누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1 나누기 M2 이거는 통상 이렇게 분수로 씁니다. M1 over M2 이거는 10kg을 20kg으로 나누니까 답이 2분의 1이 돼가 단위가 없어지죠. 이런 건 이제 순수라 그러죠. 퓨어 넘버 순수. 단위가 없어도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M은 10kg인데 T는 3초다. 이때 말이죠. M 곱하기 T가 가능합니다. 곱하기는 단위가 달라도 됩니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10kg하고 3초를 곱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킬로그램 세컨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도 보면은 요 곱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또는 M을 T로 나누는 거 요거는 10kg을 3초로 나눠준 거죠. 요거는 3분의 10 단위는 킬로그램 per 세컨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단위가 똑같아야만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곱하기하고 나누기에는 이 단위 상관없이 그대로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칼라의 연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자, 그럼 이제 벡터로 가겠습니다. 자, 벡터 연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벡터의 연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벡터는 말이죠. 요거 표현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렇게 화살표를 직접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A 벡터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 이제 길이에 해당되는 게 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벡터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게 바로 요 A라는 요 물리량, 벡터 물리량의 방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크기는 사실은 요 벡터 길이에 해당되는데 조심할 거는 이 길이라고 해가지고 단위가 반드시 미터가 되는 게 아니고요. A의 요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제 단위를 가진다는 거죠. 단위가 포함됩니다. 단위. 자, 대표적인 예가 자, 벡터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위치 벡터입니다. 자,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가 대표적인 예면서 요거를 이용하면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통상 이 위치 벡터는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좌표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물체의 위치의 좌표란 말이죠.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자, 요걸 우리가 x축이라 그러고 요걸 y축이라 그러고 z축이라 그럽시다. 요 축자를 씁시다. 자, 여기 이제 물체가 어딘가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요 물체를 향하는 요 벡터, 여기 요 화살표, 여기 이제 R이라 해가지고 위치 벡터입니다. 요 R이 바로 위치 벡터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바로 x, y, z가 좌표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좌표하고 요 축상의 거리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쭉 XY 평면을 투영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직육면체를 만들면은 직육면체가 되죠. 자, 요때 요 점을 갖다가 대각선의 점으로 취하는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요 직육면체 요 원점에서 x축상의 거리 요거를 x 값이라 그러고 요 거리가 요것이 y 값이고 그다음 요게 z 값이죠. 물론 이제 x, y, z 중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면은 세 개 다 양수일 때를 그렸는데 자, 그럼 요 이제 화살표 3차원에 주어진 위치 벡터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크기 그래서 R의 크기가 뭐냐? 자, 참고로 벡터의 크기는요. 이 벡터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일자를 그어주면은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죠. 스칼라에도 절대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R의 크기를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죠. 바로 뭡니까? 요 X하고 Y, Z를 세 변으로 취하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죠. 그거는 뭐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기에 해당되고 참고로 x, y, z는 지금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x, y, z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고요. 요 거리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입니다. 참고로 요 단위가 미터라는 건 물리에서는 x, y, z의 단위가 미터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R의 크기에 해당되는 요 물리량의 단위도 미터가 되겠죠. x제곱, y제곱, z제곱 하면 미터 제곱이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단위가 미터 제곱 단위를 루트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바로 요 R, 요 위치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자, 이제 방향은 보다시피 원점에서 x, y, z를 향하는 벡터죠. 그래서 이 R 벡터는 위치 벡터는요. 사실은 원점 0, 0, 0이 원점이죠. 원점에서 이 물체의 위치에 해당되는 x, y, z 물체 위치죠. 를 향하는 화살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위치 벡터예요. 여기 대표적인 이 벡터 중에서 대표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학에서 이 R이 제일 중요하죠. R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원점은 고정돼 있고 물체의 위치가 자꾸 변하죠. 변하면 이제 R이라는 벡터가 막 복잡하게 변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X, Y, Z가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 이제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 이 역학에서 다루는 주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 벡터 하나의 이제 이그젬플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는 사실은 이제 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벡터만 해도 위치 벡터하고 또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는 속력에 관계되는 거죠. 자, 그건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벡터 연산에서 첫 번째 연산이 뭐냐면은 바로 벡터의 합입니다. 자, 벡터가 두 개 주어졌어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두 개 주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크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크기 안에 단위도 들어가겠죠. 근데 요 두 개가 단위가 동일하다고 합시다. 단위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 벡터의 합이 정의 안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주어지면 요거로부터 A 더하기 B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A 더하기 B는 뭐냐면은 자, A가 이렇게 주어지고 예를 들어 B가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이 두 개의 단위는 똑같다고 보고요. 자, 이 두 개의 합은요. 사실은 A하고 B 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요 A하고 B를 두 변으로 취하는 평행사변형이 있죠. 그 평행사변형의 요 대각선에 해당되는 거. 여기 바로 두 벡터의 합 벡터입니다. 그래서 A, 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요 그림 같은 대각선 벡터가 바로 합 벡터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A 더하기 B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를 두 개를 합치면 또 새로운 벡터가 됩니다. 당연히 요 크기 이제 A 더하기 B의 크기는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단순하게 더한 게 아니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 더하기 B 벡터의 길이가 A 길이 더하기 B 길이가 아니잖아요. 이 대각선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길이 개념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벡터이기 때문에 스칼라하고 좀 달라요. 자, 근데 사실은 요걸 이제 만드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B가 주어지고 A가 주어졌는데 이 두 개를 더하는 방법에 요 A, 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B는 고정한 채로 A를 옮깁니다. 이렇게 A를 이렇게 옮깁니다. 이동시킵니다. A를 어떻게 하느냐? A의 여기 이제 머리고 요 부분을 꼬리라 그러거든요. A의 꼬리가 B의 머리에 오도록 이렇게 이동합니다. A가 이동됐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됐지 않습니까? 그때 B의 꼬리에서 A의 머리를 향하는 벡터, 이 벡터가 바로 합 벡터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A, B에서 A를 고정한 채로 B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꼬리가 A의 머리에 오도록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A의 꼬리에서 B의 머리를 향하는 벡터. 이건 이제 B 벡터죠. 요건 두 개 똑같아야죠. 요건 6하고 똑같고. 자,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대각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갖다가 대각선법이라 그러고 밑에 요 두 개를 머리 꼬리 결합법 이런 이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합을 통해서 계산해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합의 성질을 보시면요. 합의 성질, 벡터 합의 성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한 거하고 B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차례를 바꿔 더한 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A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나 BA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대각선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왜 교환법칙이라 그럽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예?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자, 세 개를 더합니다, 이제. 자, 세 개를 더할 때는 일단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하면은 새로운 벡터가 나오죠? 그거하고 세 번째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 B하고 C를 먼저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 B, C를 더한 그 결과하고 A를 더한 거하고 요 두 개가 똑같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더하기에 벡터의 합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 합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 교환법칙이 성립되고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자, 이 두 번째 그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A, B, C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A, B, C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인 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평행 육면체가 되죠. 여기 이제 A고, 여기 B고, 여기 C면은 A, B, C가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평면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요 평행 육면체에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요 좌변은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빨간색으로 요 A 더하기 B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그다음 C는 요거하고 똑같죠. 요 C는 요 C하고 요 C가 똑같습니다. 요 C가. 그래서 빨간 거하고 C하고 더하면은 최종적인 답은 녹색인 요 대각선 길이가 되죠. 자, 그에 반해 가지고 B 더하기 C는 뭐냐? B 더하기 C는 B하고 C를 더하니까 요 밑에 평면에 밑에 밑면에 해당되는 요 대각선이 되죠. 요게 B 더하기 C가 되죠. 파란색. 그따다가 이제 A를 더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랑 마찬가지로 사각형 하나 만들까요? 요 황색으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면은 요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는 녹색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빨강색이 되고 그하고 C를 갖다가 더하면은 대각선이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하면은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A를 더하면은 대각선 녹색이 돼가지고 두 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더할 때는 사실은 갈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요 합까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연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